안녕하세요. 빠브라마뚜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평 24억짜리 흑석자이 입주 2년째 지금 물이 새고 있고 지금 크랙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둔촌주공 이후에 또 다른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가 뭐 이런 식으로 크랙이라는 균열이라는 엄청난 또 사태를 맞이하게 됐는데, 시공사는 뭐 하자 보수를 지금 거절하고 있고요. 지금 2023년부터 이 누수 현상이 발생하면서 요 하자를 좀 빨리 해결해 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난무했지만 전혀 뭐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지하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심지어 이 크랙까지 발생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지금 이르고 있다고 하네요. GS건설이 시공을 했죠. 2023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흑석자이 아파트. 이 지속적인 누수가 지금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있어서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입주민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고, 입대인은 뭐 논의 끝에 두 차례 하자 보수에 나섰지만 오히려 뭐 지금 누수 범위가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심지어 슬래브 바닥판 이 균열이 발견이 되면서 이용이 불가한 곳도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동작구청까지 뭐 팔을 걷어붙이고 정밀 안전진단 실시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누수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이 크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고, 이 구조적인 또 하자가 있지 않은가라는 또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민들 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둔촌주공이 크랙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뭐 시공한 지 1, 2년밖에 안 되는 아파트에서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니까 뭐 아찔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어렵사리 당첨돼서 들어가신 분들 뭐 집값 올라가서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집이라는 어떤 안전성이 구조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면 이거 아무리 뭐 집값 올라가도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지금 구조적 하자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흑석자의 지속된 누수 그리고 슬래브 크랙까지 발견되면서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자 이제 동작구청도 이제 나섰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인 뭐 정밀 안전점검 명령을 내렸어도 이게 해결이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오히려 누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크랙 부분도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지금 입주민들을 불안에 쌓이게 하는 그런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63만 명이 지난번 흑석자이 무순위에 지원을 할 만큼 뭐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었던, 선호도가 뭐 거의 끝판왕이라고 뭐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 뭐 천장에서 펑 터지면서 물이 쏟아지는 그런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이거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이어서 이제 흑석자에도 침수 현상이 있었다고 2023년 보도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만 2년이 지난 시점에도 2025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누수 범위가 계속적으로 이제 폭포수처럼 콸콸콸콸 쏟아지는 현상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야, 이렇게 되면 이게 건물에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제 물이 흐른다는 얘기고 물이 샌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철근과 그 콘크리트 외벽과 내벽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이런 누수 현상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뭐 이게 신축단지 맞느냐라는 어떤 반문이 생길 정도로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입주한 지. 그죠?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또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 뭐 여기 흑석자이 무지하게 올랐잖아 지금. 국평이 24억이에요. 국평이. 예? 평당 1억이 가는 아파트인데 물이 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거?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난 7월에. 그죠? 벽면 크랙이 생겨가지고 현대건설이 그냥 발칵 뒤집혔는데 안전진단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정밀 안전진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별 구조적으로 크게 하자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또 얘기는 흘러나오는데, 뭐 이거 끝까지 한번 가봐야죠. 전체 단지가 지금 세대수로만 따져도 1만 2천 세대인데, 그죠? 이거 거의 뭐 자이언트급에 해당되는 이 아파트 아주 뭐 정밀검사 진단하려면 굉장한 시일이 걸릴 건데,
뭐 이 때문에 현대건설이 뭐 균열 부분 상당히 좀 신경을 쓰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종 결과가 한번 나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대통령도 뭐 포스코, DLENC, GS, 대우건설 계속적으로 현장 일하시는 분들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 중처법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제재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파트, 그것도 신축 아파트가 이 크랙이 생기고 누수가 생긴다는 건 그만큼 지금 현장 안전사고하고 맞물려 있는 거거든. 솔직하게 단계적으로 아파트가 차곡차곡 잘 견실하게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현장에서의 어떤 건설 진척도가 얼마나 좀 단단하게 좀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좀 약간 좀 구멍이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형 건설사 현장 관계자 역시도 뭐 사실상 필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제 맡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좀 나이가 좀 지긋이 되신 분들이 현장에 좀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소통 부분에 있어서 건설 현장 부분은 뭔가 이 자재 부분, 그리고 그 자재를 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착착착착 이 톱니바퀴에 맞게 쌓아 올려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요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재료가 안 들어가고 딴 게 들어가고, 요걸 또 타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위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니까 상당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위험하고, 이후에 여기 아파트가 완공돼서 준공돼서 들어가서 입주한 사람들도 이게 부실공사 때문에 이런 하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아파트 외관은 뭐 대형 건설사에서 지면 뭐 삐껍번쩍하게 보이죠, 실질적으로. 근데 막상 들어가서 살다 보면 6개월도 안 돼서 뭐 누수 현상이 일어나네, 벽면 균열이 일어나네. 지금 2년이 지난 흑석자해 같은 경우는 뭐 누수 범위가 확대되고 오히려 크랙도 생기는 그런 어떤 기현상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건설 현장에서의 자재 부분, 그리고 그 자재를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좀 잘 타설을 해서 좀 켜켜이 쌓아놓는 어떤 아파트 이제 이 수직적 구조지만, 이게 안전하게 진행이 안 되면 고층 아파트 아닙니까? 요새 다 30층 이상. 이거 삐끗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좀 신경을 좀 바짝 써서 긴장감 있게 이 건설 현장을 좀 진두지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게 문제입니까? 뭐 이런 아파트들 얼마나 오르느냐가 문제지.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영끌해서 지금까지 뭔가 근거 없는 어떤 가치 위에 세워진 아파트의 고점, 이 가격들 태그 누가 높냐를 지금 뭐 자랑하고 있는데, 이거 한순간에 또 엄청난 부실 공사 때문에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흑석자이 뭐 제가 좀 전에 소개 드렸는데 계속해서 여기 무순이 나온다 만다 했는데, 9월 달에 확실하게 무순이로 등장할 가능성이 뭐 높다는 얘기가 지금 현장에서 좀 들리고 있습니다. 5구제곱 위주로 나온다고 그래요. 84제곱은 물량이 안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6억대, 7억대였죠. 당시 최초 분양가가 한 1, 2년 전에 무순위로 나왔을 때도 요 가격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지금 24평, 그러니까 5구제곱이 전세가가 8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6, 7억 하면 현금 박치기로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 6억 이하로 지금 묶여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6억 다 받으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인생 맷돌 굴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받아봤자면 한 2억 정도. 3억도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그 수준 안에서 좀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전세를 물고 있는 5구제곱도 이 세대수가 있어서 전세가가 8억 2천이죠.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더 비싸. 분양가가 5구제곱이 6억이었으니까 세입자가 일단은 존재하고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는 내 돈이 들어갈 일이 없다. 그죠? 이분 계약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좀
뭐 계약이 만료가 됐는지 하든지 간에 요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계약 취소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세입자하고 기존에 뭐 임대인이 계약을 분명히 한 8억대 선에서 맺었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러면 자기 자금 별로 안 들어가죠. 왜? 여기 청약 통장 필요 없는 무순위 단지고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 그리고 취소주택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거주 의무 발생 요인들이 굉장히 지금 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타이트한 규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흑석자에는 이런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무순위로 이제 확실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시세가 24평이 17억, 매물은 한 18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국평이 24억입니다. 자, 보십시오. 국평이 24억인데 무리세인데 크랙 발생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가치만큼 건물이 좀 단단해야 되는데 아니 건물이 비가 새고 물이 샌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24억이라는 이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상징적인 겁니다. 그만큼 빌려온 돈으로 대출 땡겨서 어렵사리 당첨돼서 아파트 가격을 이만큼 이제 올려놨다라는 거 하고 그 뭐 부실공사로 껍데기는 삐까번쩍한데 2년밖에 안 된 신축이 물이 새는 문제하고 뭔가 일맥상통하는 느낌적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아파트, 한국 부동산의 현 주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런 아파트 자체의 어떤 위험성이라는 건 단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을 가능성도 높고 지금 자금 문제도 그렇잖아요. 지금 영끌에서 들어오신 분들 여기 고점에 물려있는 24억짜리 흑석자리가 이 변동성의 요인에 의해서 뭐 20억 밑으로 떨어지고 10억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들어왔던 6억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뭐 거의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의 대폭락 양상이 전개가 되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복구가 안 되죠. 그만큼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아파트 값이 대폭락을 하게 된다면. 지금 동작구 아파트 시세 3억, 롯데캐슬 2억 8천, 우성 1차 2억.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마용성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폭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기대 심리가 이 안에 살아있고 집주인들도 호가를 내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 그죠? 그런 어떤 느낌을 갖는 이 동작구 아파트 시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버티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제 워낙에 이제 집값이 자본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자금들이 이제 아파트 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여긴 당연히 규제가 지금 블럭으로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이 안 돌아. 세 번째 기대 심리 없어. 네 번째 누가 사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아파트 시세가 다시 오를 만한 어떤 정점에 불꽃놀이 터트리는 그런 어떤 양상은 전개되기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흑석자에 보시면 뭐 24평 여기도 조금 이상한 거래들이 하여간 집값 불꽃놀이를 터트린 곳들 보면 대부분 취소 거래가 이렇게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국세청장이 대체로 한 20억대 아파트 수순에서 많이 오른 곳 위주로 세무조사, 전수조사 한번 해보겠다라고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 뭐 흑석자에도 아마 들여다볼 가능성도 높죠. 단기간에 어마무시하게 올랐기 때문에 30평대 뭐 24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여기 밑돌기가 꼭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19억 찍고 20억 넘어가잖아. 21억, 23억, 24억까지 이렇게 찍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지금 고점을 찍은 아파트들 가격에는 이런 밑돌개기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국세청장이 전수조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서로 4인 간의 거래인데 자기가 사고 싶은 가격에 산 거 가지고 세무조사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아파트 현장 실거래가는 장난질이 많았다는 얘기죠.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동작구 거래량 29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빈약하다는 건 앞으로 거래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자, 5구 AB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뭐 평면도로 아주 뭐 평이합니다.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판상형과 탑상형, 요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결합해서 이제 나오는 경향이 많고요. 일단 여기 입지는 거의 끝판왕이죠. 흑석자의 한강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좀 거리가 있어요. 한 700m 거리가 이제 흑석역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데 걸어가면 천천히 걸어가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겠네. 그 정도로. 그러나 이제 강남과의 어떤 입지적 이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들은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고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동작구 매물 현황을 봐도 이제 거의 2,400건 순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회전력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동작구도 끝까지 지금 호가세가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금 뭐 흑석자기가 24억까지 찍었는데 이거 더 이상 올라갈 여력 없습니다. 내려갈 가능성 많고, 제가 좀 전에 무순히 소개해드렸는데 굳이 뭐 여기 뭐 목숨 걸고 청약을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음표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마무시하게 몰리게 될 겁니다. 워낙에 지금 뭐 전세를 물고 내 자금 별로 안 들어가면 그래도 한번 가능성 있게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냐. 뭐 물이 새고 크랙이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어떤 아파트 가치에 대한 어떤 DNA가 확 내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뭐 구조적 문제 뭐 별로 그냥 허들 넘어가듯이, 낮은 허들 넘어가듯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마포, 용산, 성동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뭐 살짝 지금 올라서고 있는 느낌적 느낌을, 여기 627 대책 나왔고 97 대책. 이제 97 대책 이후에 마용성 아파트가 어떤 궤적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627 대책 이후에는 그래도 다시 올라가는 느낌적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에서 토지 지정권 확실하게 마용성을 묶어두려는 그런 움직임 거의 공격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627 대책 이후에도 영끌 매수가 계속적으로 몰린 곳이 마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포기해도 마용성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규제책에서는 뭐 토구역 추가 지정 1순위로 꼽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마포구가 0.08에서 0.12, 용산구는 0.09에서 0.13, 성동구는 0.19에서 0.20. 나란히 상승폭이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627 대책이고 뭐고 무슨 규제가 나와봐라.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길을 가련다. 이러니 딱 그 앞길 가로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결국 비강남 그리고 수도권, 인천, 경기권까지 아파트 시세를 뭐 들썩들썩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마포구 6억, 3억, 2억씩 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고 단계에서의 실거래가들은 상당히 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성동구 역시도 지금 2억, 1억. 확실히 이제 마포구보다는 성동구가 하락폭이 좀 적다. 여기가 더 지금 밑불이 세다는 얘기죠. 활활 타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토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최고가를 지금 계속해서 찍고 있다는데, 근데 여기 다 27억으로 찍었던 곳들 가만히 보면 다 밑돌 계기가 있었고 취소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역시도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뭐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죠. 아마 성동구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러울 정도로 여기 뭐 강남 시세로 가고 있는데, 트리마즈도 마찬가지고, 트리마즈에 연예인들이 좀 많이 살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최고가를 지금 뭐 흩날리면서 가격표를 딱딱딱딱 꽂아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용성은 앞으로 토제로 딱 묶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래량도 지금 형편없이 내려가는 추세에서 거래가도 상당폭 조정될 가능성 높다. 그리고 국세청장 강남 마용성 중심으로 30억 이상 어떻게 한다? 전수 검증을 하겠다라고 지금 워딩을 날리고 있는 거죠.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마용성.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둘러싼 세금 탈루 여부 전수 검증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97 대책이 뭐 좀 밋밋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이드에서 지금 나오는 규제는 굉장히 강력하다. 국토부에서의 토제 지정, 마용성, 그리고 국세청에서의 서울의 20억, 30억 단기간 안에 올랐던 아파트 자금 출처, 그리고 세무조사, 이거 뭐 이전에 없었던 규제 아닙니까? 이런 어떤 양날개를 쫙 펴고 97 규제가 전진하게 된다면 상당히 위축되는 어떤 아파트 이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자금 부분도 시중은행이 주담대 이제 4%대 눈앞에 와 있어요. 거의 뭐 주담대 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를 보셔도 3.96이기 때문에 이거 실질적으로는 창구에서는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우대금리 다 합해가지고 이제 3.96이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액이 뭐 8월에 다시 올랐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신설하면서 뭐 굉장한 어떤 이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 높고, 시중은행은 지금 뭐 이 주담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 구조 단위, 지금 ELS 때문에 국민은행이 하나은행 판매액 8조, 뭐 2조 뭐 아무런 설명 없이 뭐 홍콩 ELS를 판매했기 때문에
추징 과징금을 이제 물게 됩니다. 이 액수가 거의 뭐 8, 9조에 해당돼요. 그래서 9조 원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여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주담대 금리는 내릴 생각을 못 하게 됐거든요. 요게 9조 원 판결이 나게 되면 땅땅땅 나게 되면 이게 은행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손실 메우기 위해서 금리는 계속적으로 펌프질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전후좌우 살피면서 조심조심 기회를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상황에서 뭐 아파트 시장 부실공사 또 뭐 누수가 생기고 크랙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좀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역시 이 외형적 모습은 고스란히 한국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나 모래성 위에 세워졌는가를 함수관계로 보여주는 아주 이 상징적 사건 아닙니까? 그만큼 가치가 가치로서 평가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널뛰기식 펌프질식 아파트 가치의 어떤 상향화, 우상향을 꿈꾸면서 계속적으로 영끌이 파고들었던 그 어떤 이 시장의 불투명한 어떤 이 모습들이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이런 부실공사와 딱 맞물려 있는 겁니다. 결국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한국 아파트는 굉장한 가격 분수령을 겪게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뻔뻔한 목표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